네, 성대방송국 기자 한종호입니다. 양쪽 선봉께 모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쪽 선봉은 모두 정책자료집에 성근인종 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할 때 중앙무대 앞에 펜스를 설치해 성인인들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인데 해당 펜스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우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48대 총학생회 스윙에선 비용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펜스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었고 49대 총학생회 성큼 역시 지난 건학기념제에서 임시 펜스를 설치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계획적인 사업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윗과 성대바람 측에선 각각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펜스를 설치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어느 선번부터 하실지 괜찮으시면 스윗 선번부터 답변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대바람 측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윗 선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번 2학기 축제 때 성균인존이 설치되신 거 보셨나요? 네, 저는 그거 취재해서 다 네. 비용도 대충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학교에 학우들이 왔을 때 펜스를 설치했을 때 양 모속 꼭지점에 펜스를 설치하고 테이핑을 해가지고 저희는 펜스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 관련해서 위법 사항이 돼가지고 많이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가되 펜스를 중간중간 더 설치를 하고 약간의 테이핑을 하면서 펜스의 가격은 최대한 낮추면서 그 펜스 앞도 각각의 축제 기획 문화단과 저희 스윗에서 총학생회 인원들이 지키면서 학우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게 그리고 또 성균인존을 확보할 수 있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그 비용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편성하실지에 대해 질문드렸거든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실현하실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충 정보가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 아까 말씀을 테이핑을 좀 한다고 했었는데 테이핑을 한다기보다는 확실히 펜스를 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비용은 저희 총학생의 비용보다는 외부 후원금과 총동문회를 통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성대바람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로 올해 대동제에 유명 연예인이 오게 되면서 그 유명 연예인의 팬이 아침부터 그 무대 앞에서 새벽부터 지능치고 있어서 학생들이 그 무대를 앞쪽에서 들지 못하고 또한 대포카메라 등으로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의 많은 학우들이 왜 우리가 낸 등록금으로 내는 축제인데 즐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까지 우리가 축제를 즐겨야만 하냐, 총학생회 측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호소를 하고 이걸 실제로 많은 학우들이 이런 바람을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이렇게 많은 학우들의 바람이 있다면 충분히 학교 측과 협의해서 예산을 순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대방송국 기자 지승윤입니다. 양쪽 선분께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자 셔틀 진차가 항상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제48대 총학생회의 경우 예산 문제로 실패했었고 제49대 총학생회도 수요가 적은 비인자 셔틀을 인자 셔틀로 전환한 경우였습니다. 그때도 협의가 어렵게 이루어졌고 성큼 측의 인자 셔틀 진차 후 어느 정도 학우들의 수요가 안정화된 상태인데 또다시 비인자 셔틀버스를 통해 조절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예산을 따로 편성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또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추가로 인자 셔틀을 진차하실 생각이시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질문 성대바람 측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인자 셔틀을 현재 이용하는 주요 학생층은 인자간 복수 전공생들로 파악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본 소속 캠퍼스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인사캠에서 출발하는 4시 30분 인자 셔틀의 경우에는 만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셔틀버스를 인자 셔틀로 전환하여 2시 30분 이후 시간대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비인자 셔틀버스 중 수요가 적은 셔틀버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자 셔틀버스 중 특히 수요가 적은 오후 시간대를 파악하여 추가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인자 셔틀로 전환하는 것은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끝나셨습니다. 네. 스윗 선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셔틀 정차 관련된 부분은 저도 굉장히 원하는 공약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랑 지금 컴공을 독점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우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서 지금 기존의 성큼에서도 어쨌든 어려웠지만 그 협의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저희도 본보기로 삼아서 앞으로 저희도 학교와 잘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선분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9대 총학생의 성큼 측이 인자 셔틀 증차를 이뤄냈지만 증차된 시간대가 실질적으로 학우들의 수요가 높은 저녁 시간대가 아닌 수요가 낮은 중반 시간대였습니다. 이전부터 학우들이 저녁 시간대에 인자 셔틀이 증차될 것을 희망해왔지만 쉽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증차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학교 측과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수의 선봉과 상대바람 선봉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질문은 이제 스윗 인자 셔틀 질문하신 거죠. 네, 해당 질문은 한 가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바람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저녁 시간에 이제 그게 진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 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학생의 수요가 정말 있다면 저녁에 진차가 가능할 수 비인자 셔틀을 전환해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인자 셔틀 중에서 사당 셔틀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윗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네, 저희 정책 자료실을 보시면은 일단 구체적으로 뭐 저녁 시간대에 딱 증차하겠다 이런 약속은 저희가 막 실현하지는 아직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학우들이 저녁 시간대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될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학우들이 저녁 시간대를 원하는 거라면 충분히 학교 측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대방송국 기자 김민지입니다. 먼저 스위치에 질문하겠습니다. 핵심 공약 5번에 공강 활용 프로젝트 공약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크게 3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빈강의실과 빈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라 했는데 빈강의실은 동아리방으로 활용하기엔 강의실 내부 시설이 있고 동아리방은 동아리 특성상 동아리원이 상시 머무는 곳인데 강의실은 수업이 있는 경우 활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할 거고 또 빈강의실 외에 어떤 공간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빈 공간이 생겨 동아리에게 동아리실로 내줄 때 어떤 동아리에게 줄지 동아리 선정 기준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빈 강의실을 어떻게 내부 시설을 조정할 건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빈 강의실, 이 질문과 강의실 외에 다른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빈 강의실도 많지만 학교에는 세미나실, 회의실 등 이름은 붙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많습니다. 저희가 된다면은 그 공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학교 측에 문의를 해서 내년 시간표를 짤 때 이 공간을 비워달라고 말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학생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시스템 경영공학과에는 원래 기존에 회의실로 쓰던 공간에 교수님들이 돈을 모아서 학우 여러분들의 팀플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쓰지 않는 공간을 학우 여러분들이 학업 공간이나 또는 동아리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대한 각 건물에 쓰는 단대나 과 동아리에게 우선권을 주며 또한 선정 방식을 공고할 때 지원서를 학우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다 하여서 지원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아리가 선정되더라도 학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성대방송국 기자 박재수입니다. 스위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 셔틀버스 내 활용 가능한 교통카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행정실에 문의해본 결과 저희 셔틀버스 교통카드가 정해진 건 외부 은행과의 계약 조건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셔틀버스 내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확대를 하려면 해당 외부 은행과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교 측이나 외부 은행과 얘기된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교통카드가 많이 다양한 교통카드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학우들이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해서 이 공약을 넣게 된 배경이고요. 그다음 학교 측에도 저희가 문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명륜 같은 경우에는 해화역에서 명륜캠 올라가실 때 셔틀을 보면은 팀원이도 있고 우리 카드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직은 은행 측에는 저희가 문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공약들을 실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은행과 협의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위치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 군 복무 중 학점 이수제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방부 나가사랑 포털은 턱없이 부족한 강의 수 때문에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도 자체에서도 강의 수 부족으로 문제가 많은 상태인데 학교 측과 강의 수에 대한 협의가 된 부분이 있으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강의 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공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시키실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는 PF 과목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무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나라사랑 측과 협의를 해서 강의 수를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단체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 입장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군 복무 학점 이수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드리자면 일단은 군복무 학점 이수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손본뿐만 아니라 상대바람 측에서도 가지고 나온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두 선본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제도나 공약에 대한 학우들의 수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때 이제 상대 선본에 관해서는 이제 언급을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대바람 측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킹고봇에 열람실 발권 시스템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발권 시스템만 추가하게 된다면 학우들의 자리 선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학생증과 연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가능하다고 킹고봇을 통해 좌석을 선점하고 나타나지 않는 학우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히 학우들의 도덕성을 믿는다나 학우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고봇의 열람실 발권 시스템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학생증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킹고 포털에 있는 이 아이디, 킹고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기능은 현재 이미 킹고봇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번과 어떤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은 그 메일로 인증 아이디가 와서 인증 메일이 와서 그 인증 메일을 클릭하면은 바로 킹고봇에서 로그인이 되는 기능이 이미 시행되어서 이미 킹고봇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열람실 발권 시스템에서 학생증과 연동이 필요하다는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열람실을 발권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발권을 하고 30분 동안 이제 자리에 나타나지 않거나 도서관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미 학생증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들어왔는지 도서관에 있지 않은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권을 하고 30분 동안 도서관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권이 취소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대바람 측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각회 흡연 구역은 제48대 총학생의 수행 당시 학생지원팀에서 그룹다방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명칭을 짓고 그 구역을 명확하게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흡연구역 조정비보다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대바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쾌적한 흡연 문화 캠페인의 핵심은 흡연 구역 명확화를 통한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을 막아 혐양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흡연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흡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선책이라고 저희가 생각한 점은 두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흡연구역 명확화와 그 구역 전수 장려 캠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저학캠에는 흡연구역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지원팀에서 캠페인으로 10m 어웨이라는 사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흡연자들의 혐양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흡연구역 재정비보다는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질문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구역 명확화는 말 그대로 현재 지정된 이제 흡연구역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확화된 흡연구역의 공지는 총학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이제 홍보와 이제 학교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잘 보이는 표시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흡연 문화 캠페인 또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흡연 문화 개선 캠페인을 통해 최소 한 학기에 2번 이상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게 해주십시오. 길게. 육성으로 질문해 주세요. 성대 방송국 측 질문 다 마치신 거니까. 이제 논의 되셨나요? 잠시만요.
저희가 성대신문 측 10분, 성대타임즈 5분, 성대방송 5분 얘기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대신문 시작해 주세요. 네, 수의 측에 먼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투명한 등록금 산정 기준 공개하신다고 학교 측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요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측에서는 외부 악용 소지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한 게 있어서 혹시 이에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요구 근거가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부 악용화가 될 수 있다고 학교 측에서 말을 했지만 실험 실습비 명목으로 등록금을 더 내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학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우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학우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낸 등록금이 어디에서 쓰이는지 정말 궁금하다. 특히 나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을 더 내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어디서 더 쓰이는지 이 부분을 돈을 더 내므로써 얻는 게 없는데 왜 학교는 나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학우들의 궁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악용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할 수 있더라도 학우들이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예대에서 그 실습비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초학생에는 학생들의 그런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기에 저희는 학교 측에 기준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건데 아까 명목 등록금 동결 부분에서 학우 의견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공론회장을 마련할 때 학우들에게 이런 등심이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홍보 방안을 묻지 않은 것 같아서요. 등심이가 시작되기 전에 방학 중에 어떻게 학우들에게 이를 홍보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 현대 제49대 총학생회 성큼에서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다음 때 제50대 총학생회에게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학우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등심에 관련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심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일반 학우들에게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총학생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 학우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카드 뉴스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대바람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제가 체육특기자 BSM 전용반 개설에 대해 여쭤봤을 때 경기 일정마다 다 다른데 그걸 스포츠 과학팀 내에서 맞추고 있다고 대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스포츠 과학과 내에서 맞춘다고 하더라도 강의실이랑 교수님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저희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인데 BSM 과목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체육특기자를 위해서. 그러면 늘어나봤자 5개 이내일 텐데 그러면 과목까지 다 정해서 하는 건지 그게 교육적 차원에서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즌 자체는 비슷하며 그 간격에서 경기는 보통 오후에 열리고 있어요, 현재. 따라서 오전에 같은 반 배정을 한다면 각 운동부 훈련 시간도 조정이 용이해지고 오후에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오후에 여러 수업에서 여러 명이 함께 빠지는 분위기보다는 다 같이 수업을 듣는 방향이 학업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BSM을 고른 이유는 현재 다양한 필수 교양이 있지만 현재 영어 발표, 영어 쓰기, 필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배정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한 것은 현재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특기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운동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BSM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수업을 하는 과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번 확률과 통계 수업 상황에서 일반 학우와 체육 특기자 학우 간의 오해로 SNS상에서 오해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 학우들의 오해를 풀고 체육 특기자에 대한 학업권을 같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2학기 기준으로 BSM 과목 중 수강생 수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분반들이 다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는 TO를 이용하여서 전용반을 개설하고 일반 학우들을 위한 기존 TO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체육 특기자분들이 BSM 과목 기존에는 선택해서 듣는 건데 이제 그럼 학교에서 개설반에 따라 과목까지 다 정해주셔야 하는 건데 그게 교육적 차원에서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과학과의 운동 특기자 학생들에게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전공이 스포츠 과학이기 때문에 생리학이라는 과목과 연계하여 생명과학과 같은 비슷한 학문 분야를 학문 분야를 개설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체육 특기자 분에게는 수업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요? 그분은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따로 존재하는데. 답변 드리자면 그런데 이미 체육 특기자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SM 과목은 전문적인 기초 지식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미 수업적인 측면에서 따라가기 힘들어서 일반 학우와 충돌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SNS에서 논란이 되었던 시험지가 일반 학우랑 다르게 제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이 자주 듣는 과목은 확률과 통계, 생명과학, 일반과학 3개 정도로 나타나 있으며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전용반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수요가 많으니까 전용반을 개설해서 이 반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이지 이 반을 무조건 들어라 하는 그런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익 측의 질문. 성계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계타임즈 해주세요. 네, 저희 스윗 측의 기숙사 편의 확대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스윗 선생님께서는 기숙사 편의 확대와 관련해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때 통금을 해제하고 식별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법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우선 통금 해제와 관련해서는 성공한 질의 시간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심야 시간에 통금을 해제하는 공약을 내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통금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수요 조사가 진행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숙사 운영위 측의 입장을 확인해 본 결과 기숙사 사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때만 해제를 한 것이라고 확인을 하였는데 성분 측에서 기숙사 운영위원회와 논의를 한 바가 있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기숙사 운영위와 의견을 조율하여 본 공약을 이행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스위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일 통구매제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셨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총학생회가 아닌 선본의 입장으로서 수요 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시 이후에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 1시 이후에 무조건 학생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1시까지 통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1시 이후에 또 5시에 들어오는 학우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 1시와 5시 사이 공백에 있는 위험한 학우들을 위해서 안전 문제는 양면으로 다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숙사 운영 측과 의견 조율을 해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총학생회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학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희는 기숙사 측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층별 편의시설 확충 공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판기나 청소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층별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는 양적 부족에 따른 수요라기보다는 선생들의 보다 더 큰 편의를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기숙사에 어떤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확충하고자 하시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신관에는 층별로 세탁기와 자판기가 마련되어 있고 지관에는 층별로 세탁기가 4대, 자판기, 다리미 이런 것도 2층에 한 대씩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층별로 편의시설을 더 확충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누릴 편익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균타임즈 이 질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층간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전층에 배치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내용으로 정책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저는 신관에 2년, 예간에 한 학기를 살면서 제가 학우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보았는데요. 학우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존재하는 층에는 이 편의시설이 없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층에 있는 편의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그 한 층을 이동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저희 현재 기숙사비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비싼 기숙사비를 내면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대방송국 질문해 주세요. 네, 성대바람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명유리 장학금 관련해서 명유리 캐릭터를 카카오 측과 협의해서 이모티콘화한 후 팔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대바람 측에 의하면 명유리 이모티콘은 학생회의 장학금 및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이지 우리 학교 홍보를 위한 목적이 아니어서 브랜드 이모티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바가 맞습니까? 이해하신 바가 맞으면 홍보는 전혀 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그 장학금의 재원 마련에 있는 것이고 홍보는 이모티콘 사연에 따라서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는 성대바람 측 입장이지 카카오 측이 봤을 때나 소비자가 봤을 때 명유리 장학금은 당연히 우리 학교 홍보를 위한 이모티콘이라 생각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이모티콘 범주에 포함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브랜드 이모티콘의 범주로 구분됐을 때를 대비한 정책이 있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일반 이모티콘, 브랜드 이모티콘이 아닌 일반 이모티콘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렇게 일반 이모티콘을 학교 측이 아닌 총학생의 입장으로 홍보가 아닌 어떤 상업성을 통한 장학금 재원 마련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 측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한 이유가 과거 한화와 전국 현대모터스에서 이렇게 홍보 목적이 아닌 상업적인 어떤 목적을 이유로
이런 브랜드 이모티콘이 아닌 이런 일반 이모티콘을 만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레퍼런스 삼아서 하려고 합니다. 또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실패해서 브랜드 이모티콘으로만 해야 했을 때는 저희가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문제가 필요하므로 따라서 이거를 선회해서 라인 이모티콘 또는 굿즈 판매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대바람 측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후 시간대 인자 셔틀 증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후 시간대 증차는 항상 많은 학우들이 요구해왔던 바지만 그게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비록 비인자 셔틀을 인자 셔틀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기사분들의 휴식 시간 때문에 기사분이 몇 분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인자 셔틀을 증차하게 될 때 비인자 셔틀을 전환하더라도 추가적인 기사분들 고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있어서 들어서 학교 측이 반대를 한다면 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측 답변 듣고 2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바가 오후 시간대 증차가 어려운 이유가 비인자 셔틀을 인자 셔틀로 전환해서 인자 셔틀 증차하더라도 기사분들의 휴식 시간 때문에 기사님들 증가가 없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학우들이 현재 이 셔틀버스들의 전체적인 시간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런 바람을 들었고 따라서 단순하게 현재 있는 이 셔틀버스 시간표에 어떤 인자 셔틀 추가 시간을 넣는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셔틀버스 시간표에 대해서 학우들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오후 시간 인자 셔틀 증차 또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